재수생들은 4월, 5월 달에도 학교를 어느 정도 정할 수가 있는데 고3들은 7월 말 몇 개월이 뒤로 미뤄진다는 거죠. 바로 그냥 미친 듯이 실기에 돌입해버리거든요. 실기장 경험 같은 경우에 한번 짧게만 한번 봐볼게요. 시험장에서 N수들이 쓰는 일기입니다. 저번 시험 때 너무 떨려서 이번엔 청심함을 먹고 갔다. 플라시보 효과 같지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다. 막 이런, 작년에 어땠는데 어떻다. 그리고 오늘은 저번처럼 절망적인 느낌은 아니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온 것 같다. 남은 시험에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시험으로 느낀 건 아스를 무조건 3번 이상 고쳐야 하고 스케치를 단축시켜야 한다는 거. 막 이런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경험해서 서술을 하는 내용이 고3이랑 차이가 큽니다. 네. 왜냐면 실수 때문에 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시간이 남았는데 주변을 슬쩍 둘러봤는데 문제풀이에서 내가 좀 큰 실수했다는 걸 크게 느꼈다. 실수만 하지 말자. 계속 마인드 컨트롤 했지만 문제풀이에서 엇나가서 오늘의 후회가 길게 남을 것 같다. 부정적인 뜻이 아닌 앞으로 나의 행동을 바꿔줄 수 있다는 수단으로 말이다. 숙제 준비했던 학생이었는데 이런 재수를 했음에도 또 실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고3들이 시험장에 가서 평상시처럼이라도 하고 오면 진짜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게 너무 많은 환경에서의 제약이 커지거든요. 시험장 경험에서 오는 이런 일들은 어쩌면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본다면 학교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달라지죠. 재수생들은 4월, 5월 달에도 학교를 어느 정도 정할 수가 있는데 고3들은 7월 말이 돼야지 학교가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몇 개월이 뒤로 미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능 성적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크고요. 9월달 모의고사 성적표였는데 여기에서 65, 98, 3 되게 성적이 좀 좋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수능 때 성적이 좀 꽤 떨어졌죠. 네. 하지만 성적이 떨어졌는데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감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3들이 수능 성적 때 성적이 떨어져서 막 흔들리는 시간이 1주, 2주를 거친다면 N수생들은 딱 성적이 딱 끝나고 하루 이틀 정도 딱 정리하고서 바로 그냥 미친 듯이 실기에 돌입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N수생들의 경험을 가지고 오는 건 상당히 고3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친구도 이제 N수생인데 저희가 컨설팅하는 자료를 보여드려요. 정시반인데 작년 12월 9일입니다. 덕성여대를 합격한 학생이고요. 재수를 하면서 저희 학원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유니패스를 입시 때는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해서 표시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디를 지원하게 되는지에 대한 표시를 하고 우리 친구한테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혜인이가 작성한 페이퍼를 확인했어요. 이제 본인이 어디 쓰고 싶은지를 적게 하거든요. 부모님들이랑 상의해서.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 수능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했고 그다음에 우리 어떻게든지 더 실기를 열심히 합격하자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기 성적이 이 정도 나왔을 때 합격이 가능하다. 저희 고3 친구들이 앞으로 입시를 준비할 적에 능력에 대한 부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나한테 시간은 얼마나 남아있고 내가 예를 들면은 어떤 정도의 성적이 진짜로 내가 혼자서 그린 그림의 힘인지, 선생님들이 막 도와줘서 잘한 그림인지, 아니면 내가 혼자서 시간 안에 어느 정도까지 그릴 수 있는지,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업 프로그램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는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학생들한테 이제 설문을 하는 내용이에요. 저희 학원에 신규 상담이 와서 등록을 한 타 학원에서 온 학생들인데, 입시에서 학원 이동을 왜 하냐? 솔직하게 물어봐요. 어떤 이유인지.
성향에 대한 문제가 컸고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뭐 합격률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였어요. 애들마다 쓰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체계가 너무 없고 혼자 받는 느낌을 받았다. 본인의 문제도 있고 뭐 학원의 문제도 있고 또 뭐 학원의 정보가 너무 느려서 뭐 한 세대처럼 뭐 주제 원래 사물이 문제은행 발표된 학교가 있는데 시험 하루 전에 이걸 알려줬다 원장 선생님이 막 이런 좀 정말로 황당한 경험을 한 친구들도 있고 되게 많은 경험을 하고 이제 학원을 찾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아요. 예, 물론 애들이 만나보면 선생님들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떨어진 이유도 분명히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방식이나 어떤 방법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배우면서도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저희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당연히 완벽할 수 없고요. 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더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해가 잘 되게 이제 몇 번 가르쳐줘도 잘 못하면 이렇게 자꾸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웃으면서 그리고 혼을 내야 될 때는 정확하게 뭐가 틀렸는지 알려주면서 학생들이랑 교감을 하는 수업들이 좀 많은 학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교육을 리딩하고 있습니다.